왜 나는 항상 사람이 힘들까? 왜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큰 상처를 받을까? 오늘은 명리학으로 보는 인복이 약한 사주의 구조와 그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묘선입니다. 지금부터 찬찬히 시작해 볼게요. 인복이 없다는 건 단순히 사람 수가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거나 지치게 만드는 인간관계가 반복되는 삶을 의미하죠. 명리학에서는 인복이 약한 사람일수록 다음과 같은 경험들을 인생에서 자주 겪는다고 말합니다. 첫째,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믿었던 친구, 동료, 가족에게서 예상하지 못했던 큰 상처를 받게 되죠. 둘째,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해도 돌아오는 건 외면뿐입니다. 정작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셋째, 협업이나 공동 작업에서 늘 갈등이 생깁니다. 직장이든 팀 프로젝트든 결국 혼자 남게 되거나 관계가 틀어지죠. 넷째, 귀인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멘토도 없고 배울 사람도 없어요. 다섯째, 가족이나 연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반복적인 거리감을 느낍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 더 멀게 느껴지고 말이 안 통하고 외롭다는 감정이 자주 들어요. 여섯째, 결국 사람보다 일이 낫다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이런 패턴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명리학적으로 인복이 약한 사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겁의 과다입니다. 비겁이란 비견과 겁제로 나와 같은 오행, 즉 나와 닮은 사람들, 친구, 동료, 경쟁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 같은 입장이다 보니 서로 도와줄 여유가 없고 오히려 내 몫을 빼앗아 가려는 경쟁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비겁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재성, 즉 재물이나 인간관계의 이익을 둘러싸는 구조가 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인연이 주변 사람들에게 뺏기게 되는 형국이 되죠. 이런 사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도와주는 이는 없고 사람에게서 오히려 피로감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재성을 용신으로 써야 하는 사주라면 비겁이 많다는 건 재성을 극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물, 인간관계, 사랑, 모든 것이 손실로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무인성 또는 인성이 설기되는 구조입니다. 인성, 즉 정인이나 편인은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기운입니다. 스승, 어른, 조언자, 지식, 정신적 지주, 귀인 같은 존재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인성이 아예 없거나 사주의 구성을 통해 인성의 기운이 약화되거나 설기될 경우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인을 만나더라도 그 손을 잡지 못하고 조언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정신적으로 고립되거나 고집이 세지고 인간관계에서도 스스로 외로움을 택하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일지의 형과 파 작용입니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이자 삶에서 가장 깊은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이나 파가 작용하게 되면 가까운 사람과 반복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인간관계가 깨지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지죠. 형은 관계 안에서 상처와 고통이 반복되는 구조, 파는 겉으론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은 무너지는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동료와의 관계에서 왜 항상 끝이 안 좋을까? 겉으론 사이 좋았는데 결국은 틀어졌어.
이런 경험이 자주 반복된다면 일지의 형이나 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오행의 특정 결핍입니다. 명리학의 다섯 기둥인 오행, 즉 목, 화, 토, 금, 수는 사람, 소통, 실행력, 조직, 감정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을 상징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그 영역에서 관계의 단절이나 사회적 소통의 약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가 없으면 감정 소통이 어렵고 금이 없으면 도덕성과 조직력이 약해져 신뢰를 받기 어렵고 토가 없으면 중심 잡는 힘이 없어 관계가 자주 흔들립니다. 이런 경우엔 나는 항상 말이 안 통하고 중심이 없는 인간관계만 겪는 것 같아 라는 체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알고 개운의 실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앞에서 말한 네 가지 구조 중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은 현재 인복이 약한 흐름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개운법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사주의 기운 중 내 삶에 꼭 필요한 균형의 기운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이 용신을 어떻게 일상에서 쓰느냐에 따라 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용신이 각각 어떤 오행일 때 인복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실천법을 알아볼게요. 첫째, 용신이 인성일 경우입니다. 이때는 귀인, 조언, 보호의 에너지를 받아야 하므로 정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해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조용한 명상을 하고 도서관이나 절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또한 부모님, 스승, 어른에게 감사 인사를 자주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 멘토, 선배와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맺는 것도 인성을 여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용신이 관성일 경우입니다. 이때는 책임, 규율, 조직의 기운을 키워야 해요. 출근 시간, 수면 시간, 식사 시간 같은 기본적인 루틴부터 정확히 지키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공공기관이나 회사, 봉사단체 등에 속하는 것도 좋고요. 복장과 말투, 태도도 정제되게 유지하면서 신뢰받는 이미지를 구축해 보세요. 윗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질서를 따르는 자세가 관성, 개운의 핵심입니다. 셋째, 용신이 재성일 경우입니다. 이때는 관계의 안정, 실질적 자원, 재물의 흐름을 다뤄야 하죠. 가계부를 쓰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돈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바르게 소비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선물을 주거나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재성의 기운은 살아납니다. 넷째, 용신이 식상일 경우입니다. 이건 자존감, 표현력, 창의성의 기운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말하기, 글쓰기, 노래, 춤, 브이로그, 그림 등 자기 표현을 마음껏 해보세요. 억눌린 감정을 발산하고 즐겁고 유쾌한 기운을 끌어올릴수록 당신은 식상의 기운으로부터 활력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사주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타고난 팔자대로 힘겹게만 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의 희신과 용신을 알고 그 쓰임을 극대화하는 게 비결입니다. 즉, 내 운을 스스로 개척하는 개운법이죠. 사람에게 실망했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사주 구조를 돌아보고 어떻게 관계의 방향을 바꿔야 할지를 고민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할지 찾아보세요. 개운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주를 쉽게 풀어드리고 인생의 기륭화복, 용신 희신의 방향성을 잡아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